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회사에 동료분이 계신데 그 동료분 와이프분이 집에서 구매 대행을 하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외에도 뭐 친구의 친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댄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는 게 부업으로 이제 가볍고 쉽게 시작하기에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댄다. 이런 말은 또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쉽게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뚝딱 벌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유튜브에 보면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월 1,000만 원 뚝딱 벌지는 못해도 월 100만 원은 좀 벌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업으로 시작해서 월 100만 원 추가로 번다. 근데 내가 하루에 쓰는 시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상품 등록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상품 등록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수동, 두 번째는 반자동, 세 번째는 대량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신다는 전제 하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수동으로 상품 등록 1개, 하루에 반자동으로 상품 등록 100개.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당연히 상품 등록 1개가 더 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듣지 않으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수동, 그리고 반자동이란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에서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자, 수동과 반자동.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수동으로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보여드리고요. 반자동으로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뭐가 더 빨리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반자동 프로그램을 쓴다면 초기에 세팅 값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그것도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등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상품 관리 들어가시면 상품 등록하는 데 있죠. 여기로 들어가세요.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카테고리를 지정해 줘야 되고요. 상품명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가를 산정해 줘야겠죠. 재고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보통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를 등록해 줘야 돼요. 알고 계시는 썸네일이 대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도 입력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 상세 설명에 들어가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보통은 그래요. HTML로 할 수도 있지만 블로그처럼 이제 작성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이걸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 주요 정보, 브랜드는 뭔지, 제조사는 뭔지, 그리고 상품 속성, 원산지나 이런 것들 입력을 해줍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필요하면 입력을 해줘요. 상품군에 따라서 다르고요. 배송은 어떻게 되는지, 반품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 또 선택을 해줍니다. ES 특이사항 입력해주시고 추가 상품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 상품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를 추가 상품으로 많이 넣어서 팔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 혜택 조건은 요거를 뭐 샀을 때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거를 설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검색 설정은 우리가 태그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블로그에도 태그가 있잖아요. 네이버 상품 등록할 때도 태그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입력해 줍니다. 이것들이 이제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아셨을 거예요. 이 중에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판매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타오바오에서 이런 상품을 봤다고 할게요. 커피 로스터기예요. 가격이 옵션마다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쿠폰 사용하면 169라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쿠폰 적용 후 288인 거죠. 요것들을 올릴 때 옵션별로 판매가를 설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까 원가가 얼마였죠? 288이었죠. 288을 적고요. 환율은 한 뭐 195로 놔볼까요? 그러면 원화 환산이 원가 더하기 환율 해서 56,160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카드 수수료가 있거든요. 카드로 결제할 때 3%가 더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내 카드사 수수료 이런 것까지 하면 한 5%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05를 합니다. 그러면 5%를 더한 거예요. 그럼 5만 한 9천 원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배송비를 붙여야 돼요. 한 10,000원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원가가 6만 9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또 뭘 붙여야 돼요? 마켓 수수료. 마켓 수수료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6% 이하예요. 5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일단 6%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 마진. 여기서 판매가를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마켓 수수료가 달라지잖아요. 마켓 수수료는 판매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 마진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판매가를 한 10만 원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6%가 마켓 수수료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 마진은 판매가에서 마켓 수수료 빼고 구매 원가 뺀 게 내 마진 될 거 아니에요? 25,000원이 내 마진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적정한 내 마진을 보시고 판매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옵션이 너무 많아. 그럼 이게 옵션을 내가 뭘 할지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이 110V 못 파니까 제외하고 220V를 다 한다 쳤을 때 7개, 나머지 뺀다 치고 그럼 7개를 여기다가 1번 옵션, 2번 옵션, 3, 4, 5, 6, 7 이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가를 결정을 했으면 아까 여기 옵션 칸에서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여기 조합형으로 하시고 로스터기 라고 하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추가를 해줘요. 중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형이 될 수도 있고,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여기다 옵션 가를 아까 여기서 계산된 거 있잖아요. 여기서 기준 가격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여기 판매가에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99,000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서는요. 아까 적은 판매 가격보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옵션 가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소형 가격이 99,000원이었으면 대형이 그거보다 10,000원 비싸요. 109,000원이에요. 그럼 여기다 10,000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대형은 만약에 20,000원이 더 비싸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적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좀 머리가 많이 좀 아프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상품 이미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지 있으세요? 이미지가 없죠. 문제는. 자, 이미지는요.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까시면 돼요. 파쿤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까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운이 받아졌어요. 편집이 필요하면 그것들은 따로 편집을 하신 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포토샵을 사용해서 하던지 저는 캔바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편하신 걸로 수정을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사진 불러와서 넣고 동영상도 불러와서 넣으시면 돼요.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어서 설명에는 좀 패스를 할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하나의 상품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상품 등록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상세 페이지를 또 예쁘게 꾸미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내가 직접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보자분들 1시간에 상품 한 개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사실 여기 이거부터가 지금 크나큰 벽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구매 대행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튼 수동 등록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반자동 프로그램을 써서 상품 등록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헤이셀러라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회원 가입을 합니다. 여기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돼요. 추천인에는 영문으로 오션 입력을 하시면 14일 무료 체험 기간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상품 업로드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로 갑니다. 상품 수집, 소싱 리스트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올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준비를 해놨어요. 엑셀로 활용해서 업로드를 하는 양식인데요. 카테고리는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 로스터기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기타 주방가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카테고리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상품명은 내가 등록하고 싶은 상품명을 작성을 합니다. 일단은 키워드만 여기다는 한번 넣어볼게요. 길게 만드셔야겠죠? 상품명은. 배대지 비용은 우리가 배송 대행지에서 해외 배송을 할 때 드는 운임이에요. 운임 부분을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10,000원으로 다 해볼게요. 얼마가 드는지는 상품마다 다 다르지만 일단 10,000원으로 다 입력을 일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싱 링크 이거는 아까 여기 요거예요. 요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저는 미리 좀 붙여놨어요. 5개 상품을 준비해놨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헤이셀러를 통해서 올려볼게요. 엑셀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5개의 상품이 수집이 되면은 이렇게 수집 성공 이렇게 5개 뜨고요. 떴죠? 아까 제가 준비한 게 여기 수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품 관리로 넘어가시면요. 아까 5개 상품이 이렇게 뜬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나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로스터기. 여기 이미지 5가지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앞쪽으로 가지고 가면 썸네일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메인 이미지로 뜹니다.
여기서 요거를 선택해 주던지 아니면 요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이렇게 깔끔한 사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요 사진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중국어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워지거든요. 지워졌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얘를 저장을 하고 이렇게 얘를 썸네일로 쓸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판매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세팅 값을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산정이 자동으로 돼서 오는 건데요. 내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옵션을 선택을 해주는데 110V는 한국에서 못 쓰니까 저는 일단 110V를 다 지워줄게요. 체크 해제를 하면은 옵션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10V 체크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액세서리죠? 액세서리도 빼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된 게 있는데 체크순 정렬을 누르시면 아까 내가 체크한 것만 7개가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이거를 옵션명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사진에 보니까 썸네일을 보니까 노브가 2개 달렸잖아요. 그럼 난 이것만 올릴래. 얘는 보니까 아니네. 썸네일하고 다르잖아. 그럼 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2개죠. 요 2개를 선택을 해줘요. 체크순 정렬을 해볼게요. 이거 2개가 근데 얘는 단일 교반봉이고 얘는 이중 교반봉이래.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한 개만 날개가 돼 있고요. 얘는 사진 보니까 2개가 날개 돼 있잖아요. 저런 차이인 거예요. 300B라는 모델인데 온도 및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온도 조절 그 다음에 단일 교반봉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건 보니까 이중 교반봉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옵션 수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운임 입력했었잖아요. 엑셀에. 그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상세 페이지 편집해야 되죠. 여기 다 올라와져 있죠. 상세 페이지가. 그럼 여기서 보시면서 쭉 보시면서 깔끔하지가 않게 들어가 있는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지워줘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저장하면은 얘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상품명은 물론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을 하시면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이렇게 5군데만 입점을 해놨어요. 사실 인터파크도 하면 되는데 인터파크는 제가 이미 다른 사업자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추가 입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군데밖에 못했고 전체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이제 상품 등록이 되는 겁니다. 5개 마켓에. 아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 군데만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5개든 6개든 연결되는 오픈마켓에 한 번에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한 시간에 적어도 20개, 30개의 상품은 올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리 네이버 SEO가 어떻고 상위 노출이 어떻고 광고가 어떻고 한다 해도 상품을 올리지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수동으로 하나하나 상품을 등록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제대로 잘 올리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올린 상품이 구매자들한테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에 있어서 특히 왕초보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상품 등록 방식은 반자동 상품 등록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아까 보셨지만 반자동 프로그램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엑셀 업로드라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시연했던 프로그램 헤이셀러 초기 세팅 값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마진율 한 20% 내외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서 상품 업로드 쪽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환율 얼마예요? 환율이 이제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넉넉하게 한 200으로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진율 설정 부분은 자동 설정을 하시면 헤이셀러에서 로직에 따라서 계산을 해요, 프로그램이. 근데 저는 그거를 쓰진 않고 수동 설정을 하는데 마진율은 1.4를 곱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오바오 아까 보신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에 40%를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위안이다. 그럼 100위안에 40%를 추가를 하면 140위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환율 아까 입력한 거 있죠? 요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값 1을 입력을 하는데 곱하기 돼 있잖아요. 타오바오 카드 결제 수수료랑 그리고 국내 카드사 해외 결제 수수료 같은 것을 고려해서 추가로 곱해주는 값이에요. 5% 정도 곱해주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1.05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값 2번은요. 5,000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5,000원을 더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왜 이걸 하냐면은 너무 타오바오 원가 자체가 작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앞에다가 이렇게 퍼센트를 곱해줘도 굉장히 적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싼 거를 팔았어요. 10,000원대 상품을 팔았으면 남는 마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000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켓별 수수료율을 결정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나온 값에다가 마켓별로 적절한 수수료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6% 정도 하시면 괜찮고요. 쿠팡도 11% 하시면 괜찮아요. 나머지는 16%로 제가 일괄적으로 넣었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지만 살짝 길어서 간략하게 하자면 얘네들은 뭐 13% 정도 수수료가 또 대부분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지마켓 옥션 이런 데들 할인 프로모션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얘네들이 진행을 하면서 물건이 팔렸을 때 할인을 해주니까 그걸 우리에게 정상 금액에 차감을 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조금 더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마진율이 왜 이렇게 적어? 이런 말을 나중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설정. 옵션 이미지는 2배열로 하는 게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1배열로 하면 옵션이 너무 많을 경우에 상세 페이지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동영상 소리는 끄기로 합니다. 갑자기 내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엄청 큰 중국말이나 음악 소리가 나오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이미지는 저는 하단으로 배치를 합니다. 옵션 이미지가 지저분할 경우도 많고 해서 좀 보기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단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 파신시 가격순 정렬은 그냥 아니오로 하는 게 좋아요. 상세 페이지 동영상은 반드시 예. 그 다음에 단어 기억하기 이건요. 옵션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 기억하기를 활용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중국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번역을 할 수 있게 수동 번역을 할 수 있게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다. 그럼 주문 제작이라고 번역을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를 다른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활용하는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하시면 엉망진창으로 옵션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이거는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엑셀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카페 가입하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교환 반품비는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하는데 저는 2만원, 4만원 해놓는 편이고요. 3만원, 6만원 해놓으시는 분도 많아요. 상하단 이미지는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상단, 하단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까지 구매 대행 상품 등록,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 차이를 알아봤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동으로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반자동으로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